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네. 이 사진 봤는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뒤에서 저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또는 사진 찍고 있는데 연예인들 진짜 괴담 같은 사생팬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럼 하나씩 보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 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소유 씨가 친구랑 집에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더래요. 그러더니 여기 지연이네 집 아니에요? 이러더래요. 소유 씨 본명이 지연이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하고 인터폰을 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 쎄해서 소유 씨 친구분이 대신 인터폰을 받고 지연이요? 라고 되물었는데 아, 여기 소연의 집 아니에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분이 소유요? 하면서 일부러 계속 모른 척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죄송해요.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소유 씨가 바로 경비실에 전화해서 혹시 누구 찾아온 사람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까 경비실에는 다른 동에 왔다고 둘러대고 들어와서 소유 씨네 집 호수를 모르니까 여기저기 초인종을 누르면서 소연의 집이죠. 하고 다닌 거래요. 소유 씨는 그때 그 이후로 초인종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뭐 안 시켰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소유 씨 사생 이야기 짧은 거 하나 있는데 이건 아세요? 91년생 연예인들의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미르 씨도 있었나 봐요. 보통 미르 씨가 소유 씨를 빵꾸똥꾸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빵꾸똥꾸가 아니라 유야, 유야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소유 씨가 처음에는 오글거리게 왜 이러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미르 씨의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는데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을 쓰게 된 사람이 계속 미르 씨인 척 하면서 그 단톡방에 있더래요. 오이씨. 개소름이네. 너무 소름이네요. 이 얘기 듣고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의사거든요. 한의사에는 그 뭐지? 도수치료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 의사가 도수치료를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만진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막 은밀한 부위까지 막 만졌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이 오면서 밥 한번 먹자, 어디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의사가 집요하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게 더 공포긴 하겠다, 그 여자 인생에서는 진짜. 그렇죠. 완전 소름 돋죠. 어쨌든 간에 진료 행위랑 전혀 관련이 없이 좀 사적인 만남을 좀 요구를 하려고 전화를 막 계속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면 안 되고 만약이라도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하셔야 돼요. 이번엔 트레저의 박지윤 씨 이야기예요. 지윤 씨가 인기가요 MC를 할 때 촬영 끝나고 가면 맨날 사생팬들이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윤 씨가 탄 카니발 차량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아파트 안으로 막 뛰어가는 거죠. 한 4, 5명에서 많을 때는 6명 정도까지 쫓아갔나 봐요. 그러니까 지윤 씨가 지하 1층에 엘베를 타면은 1층에서 꼭 사생팬들이 엘베를 탄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보통 문을 보고 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지윤 씨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지윤 씨가 내릴 때까지 안 내린대요. 너무 맨날 쫓아오니까 하루는 여기 사세요? 여기 거주하세요? 왜 안 내리세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또 대답은 안 하고 빤히 쳐다보기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일을 1년 내내 겪었다는데 더 소름인 거는 이게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윤 씨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무섭겠네요. 제가 뭔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지.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되게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밖에 있으면 뭐 도망가거나 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쳐다보는 것만으로 그렇죠. 그게 만약에 불안감을 유발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대잖아요. 근데 CCTV도 다 있을 거고, 이거는 만약에 박지윤 씨가 고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처벌이 될 거예요. 근데 굳이 처벌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 번쯤은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은 고소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다음부터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엔 2PM 이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2PM의 우리 집이라는 노래가 꽤 잘 됐잖아요. 근데 가사를 진짜 자기한테 하는 말로 생각한 건지 실제로 이때 당시에 준호 씨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오빠, 저예요. 하고 부르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준호 씨가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집으로 오라면서요. 오빠가 오라면서요. 근데 생각보다 망상증 환자가 되게 많은 게 일화가 생각났는데, 변호사 일하다 보면은 의뢰인들하고 되게 사적인 얘기, 비밀 얘기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마음에 있던 얘기들을 꺼내놓고 이제 되게 감정적인 교류가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러다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 이제 의뢰인이 이 변호사 나 좋아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해버려서 먼저 나한테 접근했잖아요. 왜 연락이 안 돼요? 대답 좀 하세요. 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변호사님 중에 한 명이 고소를 했어요. 스토킹죄로. 그리고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변호사들도 이런 망상증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 따라다니는 사생, 이번엔 김재중 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중 씨 사생팬은 어떻게든 집을 찾아서 들어온대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아예 높은 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사생팬이 바로 앞동에 같은 층에 전세로 이사를 갔대요. 그러고는 계속 재중 씨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건너편 건물에서. 그래서 재중 씨는 높은 층에 살면서도 창밖 풍경을 본 적이 없대요. 왜냐면은 커튼을 열면은 쳐다보고 있으니까. 와, 이거는 그러니까 사생활이 없는 거죠. 이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어차피 그 집을 구해서 간 거니까 또 이사를 가야겠죠. 근데 또 이사를 간다? 그럼 또 이사 오겠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좀 이런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는 좀 폐쇄적인 곳에 사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김재중 씨 관련해서 사생팬 괴담이 되게 많은데 하나를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번에는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시절 김재중 씨가 겪은 이야기인데, 어느 날부터 핸드폰으로 포토 메일이 계속 오더래요. 보낸 사진들이 대부분 재중 씨의 뒷모습이나 집의 침대, 화장실, 부엌 이런 사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생팬이 재중 씨가 없을 때 집에 몰래 들어와서 계속 활보를 치고 있던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또 한 번은 동방신기 시절 숙소에서 재중 씨가 잠을 자고 있는데 검은 생머리 여자가 누워있는 재중 씨를 위에서 누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가위에 누른 줄 알고 이건 꿈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순간 입술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 여자 키스를 한 거죠. 그때 같이 살던 멤버가 그걸 보고 소리를 질렀고 상주하던 매니저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훈방 조치하고 끝났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자고 있는데 키스를 했다라고 하면은 준강제추행이라고 해가지고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뭐 집 안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숙소 안까지. 그러면은 주거침입까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훈방 조치가 된 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성추행 있잖아요. 강제추행. 키스를 하고 강제로 하는 거가 친고죄였어요. 친고죄가 뭐냐면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되는 거예요. 좀 중대한 범죄들은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너무 옛날이라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면은 수사기관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때는 훈방 조치가 됐다라는 거는 김재중 씨가
그냥 봐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처벌되지 않은 거고, 옛날이 2세대까지가 진짜 빡세다. 그때는 완전히 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처벌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하니까 더 연예인들이 속수무책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좀 법도 좀 세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진짜 1세대, 2세대 때는 진짜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 이야기인데요. 한 팬이 숙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아무도 없는 사이에 숙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는 자신의 속옷을 멤버들의 속옷 사이에 끼워놓고 가고, 김희철 씨한테는 문자로 오빠 곰돌이 속옷 너무 귀여워요 라고 남겨놓기까지 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은 동시에 오빠 번호 바꿔도 우리 다 알아요, 번호 바꿔도 다 아는데 문자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문제죠. 내 핸드폰 번호를 잘 비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해서 처벌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해봤자 벌금. 너무 개인정보에 대한 그 처벌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집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지 싶었는데, 슈퍼주니어 규현 씨가 얘기한 거 보니까 규현 씨가 숙소 생활을 할 때 사생팬이 아파트 소화전에 숨어서 도어락 비밀번호 치는 걸 훔쳐보다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어락 비밀번호 치는 거를 몰래 훔쳐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GD 씨도 팬들이 집 앞에 소화전에 숨었다가 이제 뭐 들킨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아니다. 제정신은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지 이건. 연예인들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사생 팬들 관련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벌금 맞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징역을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벌금 맞고 또 하는 거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번엔 엑소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사생 팬들이 엑소가 사용하던 대기실을 털고 멤버들 머무는 호텔에 침입해서 녹음기랑 카메라를 설치하기까지 하고, 또 멤버 중에 카이 씨는 카메라가 설치된 곰인형까지 선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게다가 화장실도 따라 들어가겠다고 삭발까지 한 여성 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멤버들 중에 누군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간다 하면은 이렇게 사진처럼 꼭 다른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화장실 문 앞을 지킨대요. 볼일 보는 것까지 이렇게. 저는 여기서 제일 심각한 거는 그 고민형 녹음기랑 카메라 설치하는 거. 내가 사는 내 사생활이 있는 집에 카메라랑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영상들이 온라인에 유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한 범죄고,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도청을 한다라든지 그런 거 진짜 큰 범죄죠.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하는 걸 따라가는 것도 진짜 문제죠. 뭐 이게 남자 연예인이든 여자 연예인이든 뭐 그게 성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엄청나게 큰 범죄예요.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 내가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들어가거나 여자인데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은 이제 성범죄거든요. 이거는 처벌 수위도 되게 세요. 그래서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오늘 연예인 사생팬 괴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되게 제가 읽으면서도 엄청 소름이 끼쳤고, 정말 연예인의 삶이라는 거는 정말 사생활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다들 마스크 끼고 최대한 노출을 안 되게끔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 거니까. 그러면은 그걸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고, 아무튼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생팬 범죄 행위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예인인데 이게 너무 선을 넘는 그런 사생활 침해 또는 스토킹 행위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예전처럼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지 해서 최대한 빠르게 싹을 잘라야 돼요. 한두 번 봐주면은 계속하고 더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적극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돌 사생팬 괴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